미션 임파서블 3와 다빈치 코드, 지난 2주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극장가를 평정했습니다. 우리 영화가 너무 밀리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마침 이번 주에는 개성 넘치는 한국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와 짝패가 역습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영화주간지 필름 2.0 한생 기자와 함께 이번 주 개봉하는 이 두 편의 영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의상이 상당히 독특하시네요. 흰색에 약간 블라우스 느낌 나는 게 연주복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오늘 음악영화 소개하느라고요. 네. 일부러 드레스 코드를 맞췄습니다. 특별히 또 소개를 해주시기 위해서 의상까지 맞추셨는데, 자, 오늘 소개할 영화 천재 피아니스트의 감동 드라마를 표방한 호로비츠를 위하여와 또 100% 순수 액션 영화를 표방한 짝패, 이 두 편이죠. 예, 오늘은 두 편이라 좀 빨리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선 호로비츠를 위하여 제목은 좀 낯설지만 엄정화 씨 나오는 그 피아노 신동에 관한 그런 그 음악 영화입니다. 소개를 해드리면요, 두 영화 모두 이제 한국 영화에서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았던 뭐 음악 영화라든지 본격 액션 영화 이렇게 그 소재를 잡았는데요. 불우하게 자란 피아노 신동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준, 저기 꼬마 있죠? 네.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준 피아노 선생님과 그 사제의 정을 나누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장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또 휴먼 드라마 한 편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샤인이나 빌리 엘리엇 같은 영화를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신 영화 짝패, 뭐 처음에 클립 나오는 것부터 아주 화려한데요. 주먹이 운다에서 액션 영화 무술 감독하고 그리고 감독으로 호흡을 맞췄었던 지금 정두홍, 유승환 감독이 배우로 나오게 되는 영화입니다. 네. 두 편 뭐 전혀 다른 종류의 영화인데 그렇죠? 일단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럼 먼저 호로비츠를 위하여 얘기부터 나눠볼 텐데요. 엄정화 씨가 피아노 선생님으로 출연하는 영화예요. 네. 엄정화 씨는 이제 가수로도 활동을 좀 하셨기 때문에 네. 음악하고 관련 있는 영화라 좀 쉽지 않았을까, 호흡도 좀 잘 맞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어땠나요? 네,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음악 영화지만 대중음악이 아니라 클래식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피아노로 연주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엄정화 씨가 편한 면도 있었지만 클래식이라는 것 때문에 부담도 많이 느끼고요. 그만큼 연습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만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배우가 영화 속에서 연주를 하는 장면 그런 게 나오게 되면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진짜일까 대역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사실 하거든요. 그렇죠. 관객 입장에서는 또 네. 얼마나 노력한 흔적이 보이나 찾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유심히 봐도 엄정화 씨가 좀 연습을 많이 했는지 연주하는 장면이 아주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무난하게 잘 소화를 했습니다. 네, 엄정화 씨 예. 참 그동안 이제 많은 영화들을 꾸준히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가수 활동할 때와는 상당히 다른 이미지예요. 영화 속에서는 가수 활동할 때는 좀 화려하기도 하고 섹시하기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영화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이미지네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만능 엔터테인먼트 네. 이런 얘기들 뭐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데 엄정화 씨처럼 가수와 연기자 겸업을 오랫동안 하시고 또 꾸준히 하시고 잘 하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그 가수 활동을 하시면서는 섹시한 이미지들 많이 부각되는 그리고 그렇죠. 좀 화려하거나 인공적인 이미지들이 많았었는데 네. 연기자로서 뭐 여러 편의 영화에서 다른 모습들이 보여졌지만 그중에서 최근에는 좀 푼숙기가 많고 착한 이미지, 섹시한 이미지보다는 그런 게 많은 것 같고요. 네. 뭐 아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하세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예. 그 유동근 씨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남편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김희애 씨가 전처고 엄정화 씨가 아마 후처였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시청자들 좀 많이 울렸습니다. 그때 엄정화 씨 마스크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자연스럽고 이렇게 서민적인 연기가 잘 안 나오는 그런 그 연기자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그렇죠. 좀 너무 예쁘게 생겨서. 예, 고정관념이 좀 많이 깨졌죠. 그리고 작년에는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그리고 오로라 공주 이런 영화 해서 좋은 평가 받았고요. 이번에 호로비츠를 위하여는 엄정화 씨 생애 처음에 그 전체 관람가 영화입니다. 전체 관람가 영화. 네. 네. 뭐 아이들과 온 가족이 모두 봐도 무방한 그런 영화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정화 씨가 그동안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야한 느낌에 드는 영화, 섹시한 느낌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영화 그런 게 좀 많았었고요. 네. 또 뭐 홍보현장 같은 데서는 뭐 티격태격하는 노처녀로 출연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박영수 씨가 이 호로비츠를
를 위하여에 출연하긴 하지만 정말 아이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그런 순한 드라마, 감동적인 드라마 연기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네, 뭐 온 가족이 함께 본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그럼 호로비츠를 위하여 이렇게 딱 보니까 어쩐지 좀 마라톤과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호로비츠를 위하여에서 마라톤의 초원이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예, 여기 그 아까 나왔던 꼬마인데요. 그 신의재라는 이름의 그 친구입니다. 네. 지금 10살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아역 배우 출신은 아니고요. 제작진이 1년 동안 피아노 잘 치는 어린이들을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물색을 했었는데 실제로 뭐 9개월 만에 피아노 콩쿠르에서 그 대상을 탔을 정도로 피아노 신동이라고 하고요. 정말로 이제 신동을 구해왔네요. 그렇죠. 네. 그 마스크가 보통 아역 배우들하고는 조금 다른 마스크예요. 독특해요. 그래서, 예, 그 친구가 연기를 되게 잘해줬고 또 뭐 그 내면에 갖고 있는 아픔들 그런 것까지도 피아노만 잘 칠 뿐만 아니라 그런 것까지 잘 표현해서 엄정화 씨하고는 굉장히 좋은 연기 보여줬습니다. 네. 이 영화 계속해서 이제 마라톤하고 조금 비교를 하게 되는데, 네. 마라톤에서는 그러면 이 초원이와 엄마 사이에서 둘의 관계를 좀 잘 조절해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네, 이번 이기영 영화에서. 씨였죠. 예. 네. 이번 영화에서는 또 누가 그 역을 맡았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용우 씨가 박용우 씨가. 얼마 전에 달콤살벌한 연인 그 영화로 굉장히 인기 많이 그럼요. 보았었고 이미지 변신 많이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피자가게 운영하는 노총각으로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웃기고 재미있고 그리고 순박한 연기 보여줘서 이 자기의 못다 이룬 꿈을 제자를 통해서 억지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피아노 선생님 그리고 엄마처럼 따르지만 뭔가 자기 안에 그 맺혀 있는 게 있는 그 네. 불우한 처지에 있는 피아노 신동 요 사이를 아주 잘 연결시켜주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박용우 씨 뭐 새로운 발견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요즘 요즘 영화계에서 아주 그냥 그렇죠. 러브콜을 받고 예. 있죠. 그래요. 이번 영화에서 또 어떤 연기를 펼치는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목이 호로비츠를 위하여예요. 호로비츠가 어떤 인물인가요? 네, 피아니스트라고 합니다. 네. 그 블라디미르 호로비츠 이게 이제 풀네임인데요. 네. 우크라이나 출생이고요. 1907년에 태어났고 그다음에 1980년대 미국에서 그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이제 지금은 작고한 그런 피아니스트인데요. 20세기의 가장 기교가 뛰어난 피아니스트. 그래서 지금 피아노를 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뭐 피아니스트를 한 번 꼽으라면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쇼팽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런 분이 아니라 이 피아니스트를 꼽는다고 합니다. 호로비츠. 예. 이 영화 제목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베토벤을 위하여나 쇼팽을 위하여나 이런 게 아니라 그쵸? 호로비츠를 위하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이유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정화 씨가 뭐랄까 흔하지 않고 자신이 아주 독특하고 잘난 그런 재능 그런 것을 뽐내고 있는 어떤 약간의 허영심이 있는 피아노 선생님이거든요. 네. 그래서 피아노 학원에 베토벤의 사진을 붙여놓는 게 아니라 호로비츠 사진을 붙여놓고 저 사람이 나의 이상형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만큼 좀 일반에게는 잘 안 알려졌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전문가 프로로 통하는 그런 사람의 이름을 칭해서 조금 이 영화가 보통의 음악 영화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뭐 5월이 가족의 달인데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가 나와서 참 기쁘네요. 네, 그리고 호로비츠를 위하여와는 전혀 분위기가 다른 액션 영화 짝패도 개봉을 하죠. 예, 짝패는 5월 가정의 달에 좀 안 어울리는 영화인데요. 폭력이나 은어, 욕설 이런 것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호로비츠를 위하여는 뭐 가족끼리 보셔도 상관이 없지만 네. 짝패는 가족끼리 보시지 마시고 연인이나 친구끼리 보시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예고편을 이렇게 쭉 이제 나올 텐데 예. 제가 미리 봤는데 비트도 상당히 빠르고 좀 약간 킬빌 분위기도 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예. 어떤가요? 영화가 킬빌처럼 잔인한가요? 사실 이제 킬빌이 굉장히 비정한 칼싸움 액션 보여줘서 최근 작품이고 그래서 뇌리에 많이 남아 있어서 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영화를 막상 보면은 킬빌보다는 성룡의 흥겨운 액션 영화처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좀 유쾌한 액션 영화에 더 가깝고요. 네. 솔직히 이제 킬빌은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짝패를 보고 나오면 누가 시비 거는 사람 있으면 한 판 붙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에너지가 충만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영화예요. 네, 볼 때는 좋을 때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예, 조금 잔인한 장면도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좀 흥겨운 영화고요. 네. 그리고 길이도 아주 짧아요. 예, 영화가. 예.
그래요. 자, 그리고 짝패가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네. 유승환 감독이 1인 4역을 했어요. 네. 각본, 감독, 제작, 주연까지 했는데 너무 대단해요. 네. 한 분이 혼자서 4가지 역할을 다 하셨네요. 예, 대단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좀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가요? 네. 유승환 감독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출연을 할 뿐만 아니라 제작을 하고 감독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이 짝패라는 영화에서 자신의 아역 어린 시절, 고등학교 때 시절로 나오는 아역 배우를 너무너무 자기와 안 닮았으면서도 잘생긴 그런 배우를 캐스팅했습니다. 예, 그 친절한 금자씨에서 금자씨와 사랑을 나눴던 제과점 그 소년 네. 기억나시죠? 김시우 씨라고 하는데요. 네. 김시우 씨와 유승환 감독은 얼굴이 하얗다는 거 말고 별로 그렇게 많이 닮는 게 아닌데 주변에서 박찬욱 감독이 아니 어떻게 아역이 성인 배우보다 키가 더 크냐. 그러게요. 좀 너무 무리한 캐스팅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정동 드네요. 감독도 이거는 유승환의 과욕이다 이러면서 옆에서 좀 많이 말렸는데 내 맘이니까 자기가 제작도 하고 연출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캐스팅을 해서 자기 아역 시절로 썼습니다. 네, 예. 아주 그런 웃지 못할 또 사연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정도훈 감독의 아역은 또 누가 맡게 됐나요? 정동원 감독도 제작자로 이 영화에 참여를 했는데요. 네. 좀 유승환 감독보다는 양심적인 것 같습니다. 온주환 씨가 정동원 온주환 감독의 씨요. 예, 예. 고등학교 시절을 연기하게 됩니다. 그래요. 짝패 이렇게 쭉 얘기를 해봤는데 제목만 들었을 때는 왠지 남자들의 이야기 같고 친구가 언뜻 또 생각이 나거든요. 예. 어떤 영화인지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친구와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그 장르가 좀 다릅니다. 뭐 본격 액션 영화, 순수 액션 영화 이렇게 지향하는 영화인데요. 그 충청도의 가상 도시, 뭐 온성이라는 도시를 만들어 놓고 옛 친구들의 우정과 배신을 다룬 영화입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온성의 이제 그 본전통이라고 하는 시내에서 이렇게 그 적들이죠. 예. 무기를 예, 뭐 힙합 그 클럽 소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야구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말로만 됐던 100대2 액션입니다. 정동훈 유승환이 그 100명의 학생들, 혈기방자한 학생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장면인데요. 아, 정말 이 영화는 이 씬만큼은 숨막힌 그런 화려한 액션 보여주게 됩니다. 아찔아찔하거든요. 예. 저게 100% 순수 액션이죠? 예. 유승환 감독 영화 촬영 중에 무릎 부상 당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유승환 감독 뽕 맞았다.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카메라 앞과 뒤에서 투혼을 펼쳤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정동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지만 이제 정동 감독이 외관상 굉장히 세 보이고 강해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 환자예요. 몸에 그 철심이 12개나 들어있어서 그 얘기 들었는데. 그렇죠. 네. 예, 근데 의사가 하반신 마비를 경고를 했대요. 이번 영화 찍으면서 계속 그렇게 몸에 무리를 하면은 하반신이 마비될 수 있다는 엄청난 그런 그 협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혼을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찍다가 또 얼굴에 기스 한 번 또 나고. 아이고. 예, 근데 이제 두 분이 너무 액션의 그 판타지가 있고 액션을 너무 하고 싶어서 네. 마음껏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마음껏 액션을 펼쳐 보였다는 점에서는 어쨌든 무사히는 아니지만 크게 다치지 않고 이 영화를 마칠 수 있었고요. 덕분에 우리도 재밌는 액션 영화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제는 좀 몸을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그리고 액션 영화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 두 분이 영화에 그렇게 많이 출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연기가 좀 어색하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어땠어요? 예. 사실 뭐 두 분의 배우 경력이 짧다면 짧은 건데요. 그렇게 짧다고 볼 수 없는 게 오아시스에서 그 설경구 씨를 굉장히 못마땅해하는 동생 역할이 유승환 감독이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유승환 감독이 연출뿐만 아니라 연기에 관심도 있었고 재능도 있고요. 이 영화에서도 좀 능청스럽게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정동 감독은 뭐 조금 발음이나 대사 처리가 어색하다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바람의 파이터라는 영화로 춘사영화제 나무조연상도 탔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내 멋대로 해당가요? 네. 예, 드라마에 거기서도 연기 괜찮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배역만 잘 맡으면은 정동 감독도 굉장히 그 연기력이 괜찮은 그런 배우인데요. 이번 영화는 두 분이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연기 어색하다 그런 느낌 안 들고 일치월장했다. 대한민국의 액션 배우가 나셨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잘해줬습니다. 좋은 평가를 네. 받고 있네요. 네. 자, 오늘 다빈치 코드의 뒤를 이을 신작 한국 영화 호로비치를 위하여와 짝패 얘기 들어봤는데요. 두 영화 모두 평도 좋아서 정말 기대되는 작품들입니다. 하지만 영화 보실 분들은 관람 등급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승희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